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명지입니다. 양육, 사전적 의미로는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함이라는 뜻이죠. 즉, 아이를 키운다는 뜻인데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우와 지우 아버지의 사례를 통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신나게 노는 것이기에 지우와 영훈이는 흥분을 참지 못하고 발을 쿵쿵 굴렀습니다. 방 안에서 쿵쿵 소리가 들리자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던 지우 아빠가 한번 소리쳤습니다. 박지우, 조용히 놀아. 그 소리를 들은 지우와 영훈이는 조용해졌습니다. 영훈이와 지우가 다시 쿵쿵거리자 이때 지우 아빠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빠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박지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조용히 못 놀아? 조용히 해. 알았지? 또 떠들면 혼날 줄 알아.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가 나간 후 지우와 영훈이는 최대한 조용히 전투를 이어나갔습니다. 지우의 레인저가 공중에서 세 바퀴를 돌면서 변신 로봇의 약점인 가슴 부분을 3개의 발로 내려친 것이죠. 이 공격으로 영훈이의 변신 로봇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지우는 아싸 하며 승리의 외침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지우는 영훈이의 변신 로봇의 가슴이 부서진 것을 보았습니다. 지우가 어떡해? 라고 말하는 순간 영훈이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훈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던 지우 아빠와 작은 아빠인 영훈이의 아빠가 함께 지우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지우와 영훈이 그리고 변신 로봇을 살펴본 아빠는 지우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녀석 기어이 사고를 쳤군. 아빠가 아까 분명히 경고했지. 조용히 놀라고 했지. 그랬어 안 그랬어? 영훈이 장난감까지 부서뜨리고 이 나쁜 놈. 너 빨리 영훈이한테 미안하다고 사과 안 해? 너 이 녀석 너 저거 사달라 그랬지? 아빠가 사주나 봐라. 너처럼 말 안 듣고 장난감 귀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녀석은 저런 걸 가질 자격이 없어. 네 장난감도 내놔. 이거 다 갖다 버려야겠다. 너 빨리 사과 안 해? 아빠의 호통에 지우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녀석 뭘 잘했다고 울어? 당장 울음 안 그쳐? 이 녀석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네. 지우는 자신이 영훈이의 변신 로봇을 망가뜨린 것은 분명히 잘못임을 알지만 왠지 모를 억울함에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린 것이 분명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우는 아빠의 태도에 대해 억울함을 갖게 됐습니다. 아빠의 어떤 행동 때문에 그렇게 느꼈을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교사 또는 부모로서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부터 아동심리상담 전문가 이보연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지우 아버님께서는 지우가 왜 서럽게 울고 잠도 안 잤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우는 왜 억울함을 느꼈던 걸까요?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재판에서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을 갖습니다. 심지어 폐륜을 저지른 살인자들도 그러한 기회를 갖는데 장난감 하나 망가뜨렸다고 재판 없이 처벌을 받는 건 참 부당한 일이죠. 네. 지우는 자신의 입장을 말할 단 한 번의 기회도 갖지 못했어요. 사람은 자신의 의도가 왜곡되거나 혹은 무시당하게 되면 억울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사실은 어떤 행동을 일부러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와 모르고 한 거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아주 어린아이들조차 자신의 행동의 의도가 왜곡되고 곡해될 때 분노감, 절망감 정말 많이 느끼게 되죠. 지우 입장에서는 큰 잘못을 한 게 아닌데 억울하다라고 느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지우 아버님께서는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사실 아빠의 행동을 보면 지우 아빠는 지우의 생각 그리고 지우의 관점, 의도 이거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우 아빠 마음속에는 원래 애들이란 어리석고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 있죠. 네. 때문에 사건에 대한 지우의 마음을 들어볼 생각 따위는 하지 않은 거죠. 아빠는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너무 지나치셨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특히 직접 관찰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어른이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들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일단 수용 그리고 반응성을 늘려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하지요. 지우가 신나가지고 흥분한 거는 7살짜리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아빠는 아이의 신난 감정을 헤아려 준 다음에 좀 지나치게 흥분했다 이렇게 느껴지면은 감정을 가라앉히도록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 그 논리적인 이유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정말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와, 지우가 오랜만에 영훈이 만나서 정말 신이 났구나. 에이, 그래도 발은 쿵쿵 구르지 마. 아랫집에서 그 소리가 꽤 크게 들려서 좀 시끄럽게 느낄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좋죠. 네. 수용, 반응성을 늘려야 한다. 이 아이의 행동을 일단 긍정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바로 야단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기다려주고 또 아이의 말에 나름 이유가 있잖아요.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해요. 무조건 아이를 야단치기 전에 아이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한데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어른처럼 그렇게 빨리 생각하고 그걸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서 말하는데 제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 10초가량은 생각할 시간을 주도록 하세요. 근데 아이들이 말을 했는데 좀 부모는 동의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비난하지는 않도록 주의하는 게 필요해요. 아이의 의도가 나쁜 게 아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해 주고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만 제한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부러 망가뜨리려고 그런 거는 아니었구나. 신나게 싸움놀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서 아이고 지우 너도 몹시 당황했구나. 네. 영훈이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영훈이의 장난감이 망가졌으니 사과는 해야지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일단은 10초 정도 기다려주고 또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면서 기다려줘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는 있는데 이게 참 생각처럼 실천이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께 교수님께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의사소통은 늘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인은 아이의 마음을 수용하거나 아이의 행동을 제한할 때 늘 명확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의사소통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당부하신 의사소통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